계속해서 5장을 진행할까요? 5장은 매입세액과 차감납부세액인데 페이지는 44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표가 나오는데요. 매입세액의 계산구조죠. 우리 1차 수업 목적보다는 2차 수업 목적으로 이 매입세 계산구조 산식은 풀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걸 일단 짚어드리면요. 양가로 1번의 세금계산서 수치분 매입세액 중요하고, 양가로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치분,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의제매입세액,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 매입세액 불공제, 이 네 가지는 뭐 반드시 필수로 아셔야 할 거고요. 문제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꼬아내면 양가로 2번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든지, 아니면 양가로 7번의 재고매입세액, 이 정도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데, 왜 2차에서는 이걸 알아야 하냐고 하냐면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답안 양식에 이 표를 딱 줘요. 이 표를 주고 양가로 1번 금액에다가 뭐 가를 붙여놓고, 양가로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에 나, 이렇게 이런 걸 붙여놓은 다음에 문제 자료를 쭉 주고 다음 중 가, 나, 다, 라의 순서대로 드려야 할 금액을 계산 근거를 제시하여 뭐 작성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꽃표시 보시면 양가로 1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불문한 모든 금액을 기재한 다음에 양가로 10번에 차감하는 방식의 총액 방식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다가는 일단은 세금계산서 받아온 걸 모두 다 적으시면 되고요. 10번에다가 그 중에 불공제되는 걸 빼시면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차가감 납부세액의 계산구조라고 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 나오고, 경감공제세액 빼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고지 납부세액, 그 다음에 가산세 더하면 차가감 납부세액 등이 나옵니다. 자, 화살표에도 다 설명이 있지만 어차피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씩 배우니까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일 밑에 꽃표시를 보시면 부가세와 지방소비세를 신고납부 경정환급 시에는 부가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 경정환급하라고 되어 있고, 무슨 말인 거 하니 그 화살표를 보니까요. 그 보면 마지막 화살표를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화살표에 차가감 납부세액의 89%까지는 부가세로 11%는 지방소비세로 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감 납부세액이 1,000원이 나오면 과거는 그냥 1,000원이 다 부가세였는데 요새는 890원이 부가세고 110원이 지방소비세로 좀 몇 년 전에 바뀌었죠. 근데 수험 목적으로는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는 게 문제 단서에 언제나 차가감 납부세 가로 열고 지방소비세 포함이라고 문제가 나오니까 뭐 그다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옆 페이지 45페이지에 챕터 5.1의 매입세액인데 1점 보시면 세금계산서 수치분 매입세액 등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기본적인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양가로 1번의 세금계산서 수치분 매입세액 내용 보시면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지급한 매입세액 중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금액인데요. 가로 열고 7장에 잠깐 나오는데 사업 양수자의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 납부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고, 구입일, 사용 시점이 아니라 구입일이 속하는 예정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양가로 2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인데요. 반가로 1번의 의미 보시면 반가로 1, 2, 3, 4번에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으니까 먼지까지는 설명을 안 할게요. 양가로 3번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치분이라고 해서 왜 우리가 밥을 사 먹거나 아니면 문방구 가서 카드 긁으면 그 카드 영수증 받아오잖아요. 그것도 10%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반가로 1번의 의미 보시면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야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이 가능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 목적으로 카드를 긁으면서 밥을 먹었는데 그 밥집 아줌마가 간이가세자인 거예요. 뭐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은 간이가세자일 확률도 크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워낙 카드 안 긁고 현금으로만 보통 밥값을 내니까 그게 잘 과표가 노출이 안 돼서 연간 4,80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고, 그 음식점 사장님 아줌마가 일반 과세자야만 가능합니다. 2점의 의제매입세 공제는 아주 중요하죠. 양가로 1번의 의미 보시면 과세사업자가 1. 면세로 농산물 등을 구입해야 돼요. 면세로 사와야 돼요. 면세로 책 같은 거 사오면 안 돼요. 농산물 같은 거 사와는 겁니다. 딱 식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당. 그 다음에 제조, 가공, 재화, 용역의 공급이 2. 가세되는 경우, 가로 열고 면세 포기에서 영수회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건 진정한 면세가 아니니까. 얘는 매입액의 소정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양가로 1번의 공제 요건을 보시면 반가로 1번의 공제 대상일 것. 첫 번째,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 임산물과 소금까지 가능하고요. 넘기시면 공제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정 확정 신고 시 아래의 서식을 제출해야 함.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증빙발급이 곤란한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발급을 해올 수가 없어요. 농민한테 직접 사오는 경우 좀 희박하죠. 그러니까 음식점 사장님이
자기 뭐 상추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농민한테 사오는 경우에 좀 희박합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농민이 증빙을 발급해 줄 수가 없을 테니까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서, 뭐 소정의 A4 양식인데요. 이 A4 양식만 제출해도 별도의 구입 증비 없이 뭐 적용 가능한 매우 재밌는 특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계산 방식 보시면 반가로 1번의 세액 계산인데요.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의 102분의 2등을 해주고 있고, 동그라미 1번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은 제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직접 제조 채취한 경우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한 취득가액, 그 다음에 수입되는 면세 농산물은 관세, 과세 가격이고 관세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양가로 5번 보시면 재계산이죠. 별로 안 좋은 건가 봐요. 느낌이 어감이 재계산. 자,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인도하거나 면세 사업을 위해 사용 소비하거나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등 기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재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라고 해서요. 이런 경우면 재계산해서 뱉어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하고요. 주 1번의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이제 2차 시험 볼 정도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102분의 2, 그 다음에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 즉 개인 108분의 8, 이게 가장 많이 흔히 나오는 거고요. 요새는 양가로 3번에 중소제조업의 104분의 4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을 법인 사업자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106분의 6인데 한마디로 파란색 두 개가 제일 중요하지만 요새 시험에는 이 표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굳이 뭐 과세 유용 장소는 교육적으로 쏙 좋지 않으니까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아셔야 할 것이고요. 주 2번에 보시면 의제매입세 한도인데요. 이게 올해 개정되기도 했고 한 2, 3년 전에 처음 신설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의제매입세액의 한도를 물어보고 있고요. 요새 이거 한도에 걸리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기억을 하셔야 할 텐데요. 일단은 양가로 이번에 법인사업자는 쉽습니다. 자기가 그 기에 팔았던 과세표 준의 30%까지가 한도예요. 양가로 1번의 개인사업자는 음식점업이냐 기타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개인사업자는 동그라미 1번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이면 과세표준 60%, 2억까지는 50%, 2억 초과하면 45%, 기타 업종은 2억까지는 50%, 그 다음에 2억 초과하면 40%로서 좀 상당히 복잡한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표시 보시면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는 6개월 기준이에요. 6개월 기준인 거 기억하시고요. 예정신고 때는 한도 계산하지 않고요. 확정 때 예정하고 확정 두 개 더해서 한도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보시면 참고를 보세요. 참고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제매입세 공제라고 해서요. 가끔씩 2차에서 건드는 토픽입니다. 2차에서 이걸 가끔 건든다는 것은 중요하거나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2차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니까 건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내용 보시면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인데요. 일반 가세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차, 특히 중고차가 이게 가능한데 105분의 5, 그 다음에 중고차는 109분의 9까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취득가액에 한도가 있어서 80%까지 재활용 폐자원 과표의 80%까지 한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 폐자원 매입가액을 빼준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3번은 면세로 구입한 후 과세전환 매입세액인데요. 가능성은 좀 낮지만,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 검은색 화살표를 잘 따라가 보세요. 검은색 화살표. 사올 때는 면세업에서 사오느라고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는데 이거를 과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면세로 사와서 과세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면세로 사왔을 때 매입세액이 불공제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과세로 돌려버리면 매출세액이 나오잖아요. 매출세액. 그러면 매출세액이 나오니까 이때는 일정 금액을 이제 매출세액 나온 거에 대해서 그 과거에 사왔던 것을 매입세액 불공제 받았던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극복해 주는 것이 바로 과세전환 매입세액입니다. 양가로 1번에 의의 보시면 당초 면세사업용으로 매입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당한 재화를 향후 과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면 매출세액이 뒤늦게나마 나올 것이므로 당초의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과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날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면세 전용의 반대 개념이고요. 양가로 이번에 공제요건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기존의 면세사업에서 구입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던 감가상각 자산이 하고요. 동그라미 2번 취득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과세사업에 전용했어야 하고 3번에 확정신고시만 됩니다. 예정 때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계산금액 보시면 완전 전용, 일부 전용이 있는데 우리 많이 배웠던 이 삼각제도죠. 25% 곱하기 경과기간수, 25% 곱하기 경과기간수, 그리고 만약에 일부 전용했으면 일부 전용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 공급가액 이런 식으로 해서 안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점의 매입세액 불공제 많이 중요하죠. 하지만 주로 나오는 게 위주로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하지만 양가로 1번 사업무관 지출, 양가로 2번 등록점 매입세액인데요. 등록점 매입세액은 내용을 보시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이내에만 등록 신청하면 돼요. 즉 4월이나 5월에 장사를 처음 시작했으면 그게 끝나고 20일인 7월 20일까지만 신청을 하면 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가로 3번 세금계산서 미수치, 부실기재, 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재죠. 할 말이 없네요. 안 받아왔으면 당연히 불공제가 되는 거고요. 양가로 4번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 번째 줄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 이렇게 그 자동차로 먹고 사는 그 업종을 빼고는 일반적인 업종에서는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바퀴 4개 있고 문짝 4개 있고 뒤에 트렁크 있는 그런 웬만한 차 있잖아요. 그런 차, 경차를 뺀 웬만한 차는 대부분 매입세 불공제가 되죠. 오히려 경차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양가로 5번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자본 지출 포함해서 다 불공제고요. 양가로 6번에 면세 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가로 열고 카지노 사업 등 면세가 아니라 아예 비과세되는 데 사와도 매입세액은 똑같이 불공제. 양가로 7번에 접대회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주 2번 보시죠. 지연 제출이라고 해서요. 이건 지연 발급이 아니라 지연 제출이에요. 다시 이건 지연 발급이 아니라 지연 제출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연 발급은 뭐냐면 4월 달에 서로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그 세금 계산서를 다음 기인 7월이나 8월에 주고받는 게 이제 지연 발급이고요. 얘는 지연 제출이에요. 지연 제출은 그 당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았는데 그거를 뒤늦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달이나 아니면 4월 25일이나 7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할 때 그 내용을 국세청에 내야 하는데 당초 세금 계산서는 주고받았지만 그 신고 내역에 누락하거나 빠지는 걸 지연 제출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1번 예정 신고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을 확정때 제출하면 매입세 공제 가산세 없고요. 2번 수정 신고 경정 청구 기한 후 신고에 제출하면 가산세 없습니다. 근데 경정 즉 세무조사 왔을 때 경정기간의 확인을 거쳐서 뒤늦게 제출하면 매입세금 공제해주고 있지만 이때는 가산세가 적용되니까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옆 페이지 주 3번은 토지 관련 및 자본적 지출 매입세 불공제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이 내용이 그대로 이 문장대로 매입세 불공제로 문제에 끼어 나오니까 꼭 1, 2, 3번을 그대로 한번 기억해 보셔야겠어요. 1번 토지 취득, 형질 변경, 공장 부지, 택지 조성. 2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건축물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3번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5.1은 차감 납부세액인데요. 양가로 1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라고 해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영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김영시 선불카드 영수증,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죠. 아까 왜 앞에서는 내가 문방구에서 카드 긁고 뭐 사오면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라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인데 오늘따라 손님들이 계속 카드를 긁어버리면 나 카드 수수료 나가고 내 과표 노출되고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제해준 금액의 1.3%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돌려주는 제도죠. 근데 환급 제한이라고 해서 마지막 세 번째 줄에 화살표를 보시면 초과분까지 환급해주진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네요. 양가로 이번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인당 만원씩 2번, 그러니까 7월에 한 번, 내년 1월에 한 번 해서 2만 원 해주고 있고요. 양가로 3번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따른 세액공제라고 해서 개인 사업자만 됩니다. 법인 사업자 안 되고요. 한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문제 좀 풀어볼게요. 문제는 3번을 좀 풀어볼까요? 페이지는 258페이지입니다. 3번의 매입세액이죠. 소세지 제조업을 운영하는 먹어봤나 조특법상 중소기업 만약에 나오면 104분의 4란 소리고요. 201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예정은 빼고 확정에 관련된 다음 자료를 기초로 다음한 양식을 작성하시오. 모든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 수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옆 페이지 보시면 답안 양식이 있네요. 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제가 세금계산서 TI라고 좀 할게요. TI, 텍스 인보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 번째는 의제 매입세액.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입세 불공제. 다섯 번째는 매입세 공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소리구나.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개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2015년 5월 30일에
제품 포장용기를 3천만 원에 구입하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령했지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6월 30일 괜찮네요. 같은 기한에만 들어오면.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7월 1일자로 작성일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으면 미안하지만 그 5천만 원은 이거는 매입세액을 이번 기회에 공제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250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나중에 다 써놓고 10%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을 주 올리브로부터 일발 구입한 후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했는데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매입세 불공제가 좀 있겠네요. 동그라미 1번에 일괄 구입 가격이 일단은 10억이었는데 10억. 그 중에서 동그라미 2번 기준 시가가 6대2고요. 그 다음에 감정가액은 9억분의 6.3억. 이게 불공제고 9억분의 2.7억이 공제겠죠. 공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물의 철거 비용이 있는데요. 건물의 철거 비용은 요거는 뭐 안타깝지만 다 토지 관련이니까 일단은 매입세 불공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 토지분이 건물분부터 해볼까요? 건물분부터 해보면 10억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액이 앞서니까요. 9억분에 10억 곱하기 9억분에 꽃표시로 한번 풀어보면요. 9억분에 지금 건물 부분이 2억 7천이죠. 30%라는 소리군요. 곱하기 10% 해서 3천만 원. 3천만 원이 이제 건물분이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이 이제 불공제가 되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점 보시면요. 3점 보시면 관세 가세 가격이 5천만 원인 기계장치를 수입했는데 이에 대해서 관세는 400만 원, 개별 소비세 250만 원, 교육세 50만 원,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5천만 원하고 400만 원하고 250만 원하고 50만 원 다 포함되네요. 다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경우에는 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겠죠. 지금 이 부분이 세금계산서 수취한 부분이 3천만 원. 그 다음에 아까 철거 비용이 1억 있었죠? 1억에 대해서도 여기다 그냥 일단은 다 세액을 쓸 게 아니라 과표를 쓸게요. 1억. 이렇게 될 것이고, 그 중에 불공제가 이제 3천만 원하고 1천만 원이 나중에 불공제로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이 금액은, 전체 5천만 원, 400만 원, 250만 원, 50만 원이 다 들어가야죠. 5천만 원, 그 다음에 400만 원, 250만 원, 나머지 50만 원.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5,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5,700만 원이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돼지고기 매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국내 매입액이 2억 5천입니다. 운송회사에 지급한 매입 금액, 매입 운임은 1,500만 원 제외인데 이거는 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해외 수입액의 수입 원장산 취득가액이 2억인데 관세 과세 가격은 1억 5천이고 관세는 1,0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공부하신 대로 2억 5천? 2억 5천에다가 매입 운임 1,500만 원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 해외 원장, 수입 원장산 취득가액은 2억이지만 관세 가격은 1억 5천이니까 1억 5천까지만 넣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매입 후 사용하지 않은 돼지고기 금액은 5천만 원이 있는데요. 뭐 이건 여기서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 회사가 중소기업인가요? 그러면 104분의 4죠. 104분의 4를 하시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호 384615.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가 있죠. 미니멈으로 가야죠. 요새는요. 미니멈. 과표의 30%까지인가요? 왜냐하면 주 먹어반다는 법인사업자니까 과표의 30%까지예요. 지금 7번 보시니까 과세표준이 1040이었습니다. 이게 1040이고 이거에 30%까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미 예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 받은 것이 1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빼기 150만 원에서
그 차액만 하면 1,050만원이죠. 1,050만원. 안타깝지만 이번에 한도 초과네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1,050만원 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간이가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한 금액이 보다시피 3,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 간이가세자가 아닌 일반 가세자한테 수취한 것이 돼야 하기 때문에 150만원은 일단은 공제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좀 마무리 하자면요. 지금 문제 자체에서요. 5번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접대비 2,000만원을 안 썼네요. 그럼 여기 2,000만원 쓰시고 2,000만원을 매입세 불공제 받는 거 아시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일단은 받아온 거니까 위에 쓰긴 쓰되 불공제니까 다시 밑으로 빼야죠. 이거는 세액만 빼야 하니까 200만원만 빼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4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국내 매입액이 2억 5천인데 운송회사에 지급한 매입운임 1,500만원이 제외됐다는 단서가 아까 여기 있었으니까요. 여기까지 다 해서 마무리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총 금액은 7,420만원 없고 이거 빼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 불공제가 더하면 4,200만원이죠. 4,200만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매입세 공제를 해준 다음에 얘를 차감하시면 되니까요. 전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4,270만원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좀 풀어볼까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 265페이지 있네요. 265페이지. 다음 자료는 일반 과세사업자인 주금강의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일기 확정신고가 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내역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넘겨보시면 물음이 있죠. 상기 자료를 부가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수정한다면 2015년 일기 확정신고서상 매입가액 차가겜 금액이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다음 수정 예시사항을 참고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이때 가산시에는 플러스, 차감시에는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라고 됐고요. 수정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수정 예시 1번을 좀 볼게요. 1번을 보면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과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분에서 차감, 맞는 말이네요. 차감해야죠. 그 다음에 만약에 과소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가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답안 양식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답안 양식을 좀 볼게요.